시작하겠습니다. 공수.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제 진짜 올천지가 신춘이 세계에 대하여 독립선언문에 나온 대로 만물 해설을 천촉하는 듯합니다. 예. 다른 거보다 그대로 우선 저는 네. 독립선언문 생각합니다. 기억이 지금 거 한 3,000개 영상 다 신춘이 세계에 올려놨어요. 대하여 필요하신 만물 보내드릴게요. 해설을 천촉하는다. 피곤해. 그때 전쟁이 어둠을 밥도 경험하며 못해, 밥도 못해. 스마트 천만 폰은 아니라 밥도 못해. 오늘 뭐 하나님 착수하고 성공이라 다만 전투 강명으로 베푼다는 따름이 그렇죠. 그대로 읽으면 재난이가 그랬는데 저도 변해버렸는데 뭔 그래 설명으로 아 신체지가 아니래 전투가 위령 시대가 그하고 도유 시대가 되어 천백세 조령 모든 것만 천백 조령 모든 것만 전 세계 인류가 우리 오늘 예호 하나님 착수하고 성공이라 다만 전투 강명을 베푼다는 얘기. 일을 아니 하는 전에는 달달이었던 것들이 이제 깜빡깜빡 잊어버려 이제. 그러죠. 예. 오늘은 조금 진도로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빡 맥혀갖고 안 되네. 그래서 또 쓰레기 있나 또 아까 오다가는 또 맥혀서 읽어본 게 아니 그 모르고 넘어가고 있어. 그러나 이 오늘치 할 것까지는 좀 하고 왔으니까 진도로 나갈까 생각합니다. 이게 젊은 날 한 번 들으면 머리에 싹 들어왔던 것들이 물이 사라져갖고 방금 들은 것도 방금 읽은 것도 깜빡깜빡한 것가 되어버렸으니 저 스스로 생각해 봅니다. 우리 큰 세존이신 석가모니 석가열애께서도 82세에 열반을 하셨습니다. 제가 83세가 되어버렸으니까 경보도 해군이라는 나가는 인지서 감히 말씀 못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 그 은공을 생각하면은 몸을 갈아갖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대로 보답해야겠다 생각할게. 이제 그 생각을 할 때마다 더 살고 자꾸 뭐 욕심내고 싶고 한 마음들이 야 잠깐만이라도 내가 더 살았다 생각을 하는 순간인데 사라져 갑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석가 열애보다는 내가 이 계속적인 연영으로 한 살 더 먹었다는 얘기가 뭘 의미하냐. 욕심 잡생각 다 버리고 최선을 다해서 남아있는 여생, 남아있는 인연, 남아있는 그 기회, 은혜, 보답을 공덕을 쌓는 일에 한번 남은 전 최선을 해보자. 그런데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노력하면 그것만 지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생에 받는단 말입니다. 분명히 공덕을 쌓으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나오고 나쁜 짓거리 하면 나쁜 짓거리 하는 만큼 받을 것이고 좋은 짓 하면 좋은 거 한 것만큼 받을 것이고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면 우리 주변이 다 받을 것이고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요새는 그 생각합니다. 우리 집사람 건강히 할 텐데 그래서 조금 잔뜩이 바라는 욕심적 발상을 다 버려버리고 이제는 아이고 오늘 또 이 사람 손에서 내가 오늘 형수님 죄송합니다. 오늘 집사람 해준 쌀밥이 보통 쌀밥이 아니요. 유별나게 오늘 쌀이 좋아. 여보 이 쌀 뭔 쌀이요? 그랬더니 다 똑같은 쌀이에요. 그 바로 말하자면 한치 마음을 바로 욕망 집착에서 떠나서 보면 그 순간에 이것은 제가 뭐도 갖고 가져오냐 우주하고 번체하고 여하고 하느님하고 나하고 갖고 가져본단 말이다. 내가 욕심 버는 동안. 근데 그런 걸 안 버리고 그냥 한 뭐 해보라고 그냥 욕심 품먹고 보면 아무것도 사람이 되고요. 근데 오늘 새벽에 내가 그저 몰랐는데 이제 이 큰 당산나무에 나무 줄기 끝에마다 뭐 시커멓게 보니까 이제 순이 나왔어 지금. 오늘 보십시오. 나무 순이 다 나왔어. 그 순이 나오면서 보자마자 우리 하늘이 난 천사님 같은 관세보사님 하시신 우리 형남 동생이 딱 나타나고 본게 그냥 웜의 신천지가 이 살다는 세상이 되어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오늘 느꼈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 내가 죽더라도 감사하고 죽어야겠다. 그러면 남은 시간을 여생
그러니까 여분 기간 동안은 최선을 다했다. 몸이 받아서 다 했다. 그때마다 이 옛날 말씀하셨던 어른들 말씀하셨던 대로 일호일 날마다 더 좋은 날이 되고 일호행 날마다 하는 행동이 더 좋은 행동이 되고 그렇게 되면 생각하다 보면 날마다 깨달아가는 것도 더 밝아지고 하면 그럼 바로 우리 마음이 부처님 닮을 것이고 예수님 닮을 것이고 공자님 맹자님 닮을 것이고 성자 닮을 거 아니냐. 그건 나 혼자만이 아니구나 하는 것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몰랐는데 엊그제 여기 삼사 신앙제 때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세상에 몸이 불편하신 지금 작년 95세 되시는 개당 신대기 형님이 이번에 그래도 이거 신앙제 때 저는 이제 진짜 이거 자꾸 오늘부터 이제 큰 형님 오시니까 우리 큰 형님 대형님께서 여기 일 바로 어른도 바로 주관만 해주셔도 우리 큰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기회에 온다는 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큰 영광이고 사명이네. 할 수 있으면 어째 나 그냥 승낙을 하셨는데 딱 그냥 닥쳐놓고 보니까 이번 이제 주양제 때 건강 때문에 내가 나갈 수가 없네. 그러신데 내일 행사할 것이 못 오신다 하니 깜깜이 죽겠지. 이제 어떻게 하겠어 그 문제를. 그래서 긴급하게 내일을 손님을 갖고 오고 했더니 누구를 모시자 감독들 막 수없이 했어요. 근데 그게 또 이제 그래서 제일 좋은 사람 한 분을 그 인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광주학교 전교 오셨던 양반을 모셔보자고 했더니 그 양반이 특별히 오늘 행사를 있어갖고 나오라고 그래서 그 가기로 약속을 해놨는데 오늘 못 가서 어쩔까 그래. 잘 됐어. 원칙적으로 없다. 그래갖고 결국은 초원관이 못 오시면 아흔관이 초원관까지 올라가고 그 자리다 또 제가 본 분 아흔관이 아들 종원이 아흔 올라가보다 종원하고 아흔 사이에 그 연기 차이가 있으니까 조절해가지고 그래서 또 우리 하다못해 일을 제일 잘 도와주고 뒷발을 져주는 우리 송태용 선생 그냥 아흔을 모셔봤어. 그리고 문제 모든 얘기 해버리니까 다 원만히 싹 해결되잖아요. 그 순간에 느끼는 것이 어려움 닥친 것 같은 모양을 보였다가 순간에 다 해결되어 버린 것이 이렇게 은혜인 것을 그전에는 몰랐어요. 이제 생각이 돼서 그 하루에 쉬면서 웜에 좋은 거 생각했다가 그런데 이제 여기 옷이 말한 분들까지 제가 그 40-50분 오셨잖아요. 그런데 어쩔 것이 그냥 보낼 수가 없어. 근데 마치 아이디어를 낸 것이 바로 말하자면 경목요결 책 좀 남는 찍어서 보내주라. 거기다가 이제 삼봉 정돈 선생의 조선 경전 원문하고 번역문하고 보내주라. 그래갖고 여기다 깔아놓고 하자. 하나도 빠짐없이 가져가시고 본인들이 못 보더라도 새끼들한테도 보여주고 갖고 갔죠. 그래갖고 놔뒀더니 이제 딱 그걸 갖고 와서 그놈으로 그냥 얼죽만 떼었다고. 그래서 보니까 그 양반들한테 오신 분들한테 이업도 못 드리고 했던 것들이 그 책으로 갖고 가라고 게. 근데 마치 그 책이 내용 딱 들어있는 얇은 책보다 포장이 잘 돼갖고 익히 번다고 노랗고 색깔 있는 거 두껍게 번역된 거 그놈 제본는 거 어느 보기에 너무 훨씬 좋아요. 그래서 그 나눠드리면서 느꼈던 것이 뭐였냐. 욕심 버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렇게 되어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느꼈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걸려와서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 몸이 바사질 때까지 아니면 이 몸 말고 세세 생생에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난 동안까지 우리 청학스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내가 세상에 와서 세상을 위해서 봉사한 것은 맑은 물, 맑은 청정수 세바가 시끄러서 드리고 말도 모든 세상 한 것이 없어. 근데 세세생생에 나는 얼마나 많은 은혜와 보답과 기대와 사랑을 받았던가 생각해보자면 내 몸이 밝아져도 세세생생에 나는 세상에 전 은혜 갚은 것을 갖고 앞으로 내 수평의 목적으로 해가 그것이 바로 그분이 열반 속에 하신 말씀입니다. 뜻으로 생각해보자면 그전 몰랐다가 형님 너야 오늘 큰 양산나무에서 그 순이 파랗게 나온 것을 보고 이 선생님 오늘 인사를 드리다가 순이 나왔어요. 파란 순이
그거 보고 나서 웜에 작년에 갈줄 알았더니 이렇게 세번 말랐는데 그래서 소금 소리가 있으면 시끌시끌하게 되겠습니다만 그 뜻으로 해서 공부를 해나갈까 생각합니다. 연년이 본다. 오늘 원래 해야 할 것은 어디냐 그러면 지난번 시간에 보니까 3월 10일 날까지 해서 어디로 끝냈냐 그러면 44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가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오늘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을 했지만 또 진도 넘어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43페이지 나오는 대로 한 중요 문제는 이 일을 하고 넘어가야 겠 바로 43페이지 4 이제 4절에 나온 거 보니까 장이라고 그러죠. 4장에 나온 거 보자면 교금자는 무지한 것이고 지가 잘난 지키고 똑똑한 지키고 생각하고 있는 순간은 본체를 실체를 보지 않고 지하고 관련된 것에만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교금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금자는 지가 안 지키고 잘난 지키고 있는 것이 교자는 교만을 교자고 금자는 긍정 그러니까 잘난 자랑을 금자죠. 교금자 지 잘난 지어는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잘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속으로 보자면 우주 지질 차원에서 볼 때는 그 거대한 조직적인 지가 얼마나 작은 것인지를 모르고 있는 바보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금자야말로 무시한 사람이다 뜻입니다. 그 반대로 자지자 내가 안 것은 욕밖에 안 두구나 그래서 자기 자신을 우주에 비해서 얼마나 초라한 것인가 하면서 아는 사람이야말로 실제로 여기서부터 지혜가 닦은 것이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애목에서 관해서 또 잔소리 시작해서 죄송합니다만 아주 쉬운 비유법이 바로 말하자면 데카르트 방법 가설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계자들이 데카르트한테 여러 가지 물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아시니까 선생님은 대학자입니까? 내가 아는 것 다 점치가 그럼 동그라미 딱 쳐놓고자. 그러면 동그라미 쳐놓으면 동그라미 바뀌지는 모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가 많이 안다고 점 많이 쳐갖고 동그라미 크면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린 것 같지만 그 말은 동그라미가 크면 클수록 동그라미 밖에 더 커진 것이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 데카르트 방법서에서 나오는 다시 말로 안 지키는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설명한 내용을 말합니다. 그렇게 보자면 이 내용이 간단히 말하자면 교금자는 지가 안 지키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가 한 것이 얼마나 우주 차원에서 얼마나 작은 것을 모르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고 내가 이것밖에 모르구나 그걸 아는 순간엔 자기가 모르는 부분이 더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가 내가 아는 것이 얼마밖에 안 되는구나 하면서 아는 사람이야말로 이 사람이 지혜로 하는 일을 이 사람이란 말을 통으로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지자는 무지나 자지자는 지혜다 하는 것은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은 이것이야말로 지혜에 대하는 겸손한 자세, 하지만 우주적 지혜에 관한 것을 접근해가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대화를 해보자면 오늘 안 지켜보면 한쪽만 하고 손절하고 있는 사람들 지키고 보면 까지고 그럼 왜 나머지 다 모른다는 얘기, 지가 안 것만 안 지킨다는 얘기가 하나에 노출된 겁니다. 그렇게 보자면 이 대목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 그러면 여기 교금에 관한 총설 부분을 43페이지 위에서 첫째 줄부터서 이제 가운데 밑에까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짧지만은 여기서 바로 말하자면 이 교금자에 관한 것, 안 지키고 있는 것이 갖고 있는 것이 어리석은 것에 관한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중에서 이 얘기를 하면 또 시간 다 가버리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43페이지 첫째 줄부터 나오는 밑에 줄까지 나오는 부분을 그래서 교금자에 관한 문제를 기승전결로 보자면 중앙은 부시, 평영, 농록, 부위 써져 있는 그것을 기구라고 기장입니다. 그러면 밑에서부터 다섯째 줄, 여섯째 줄 되어 있는 대로 거기에 교금, 잘났다고 뻐개고 있는 것에 관한 반대가 무엇이냐? 그 대목이 여섯째 줄에 나와 있는 것이 다섯째 줄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기구의 대꾸로서의 승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기서부터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43페이지 밑에서 다섯 줄 보시다. 앞에가 교금에 관한 것들이 이루어진 것들은 아주 여러 가지 문제를 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다섯 줄부터 나온다면 교금적 대립면은
교궁에 반대되어지는 것은 시겸공이다. 겸손하고 공손하는 것이다. 교궁 반대가 경공. 겸공이다. 겸공은 겸공을 밖으로 나타낼 때 뭐냐면 예양이다. 겸공하는 모습이 밖으로 공손하게 나타나니까 예절을 갖추고 고개를 숙이고 그 예양이다. 그 대목부터는 잠깐 좀 읽어 나가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교궁은 잘난 척한 것인데 그 문제가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요 인내 교궁지태 상대방이 잘난치기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반드시 요 인내 참아야 하는 것이고 인내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려면은 이것이 겸공고 예양인데 이것라면 거기서 요 인내 거기다가 번호를 여기다 2번 한번 써보시다. 그러려면은 그 다음에 문장 나온 필수 거기다 2번을 써봅시다. 필수시 이 거공 불거공 사호 그러니까 바로 잘난치고 있는 사람의 교궁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공 자기가 공이 있는 사람들하고 뽐내는 짓거리를 않는다. 그래서 불거공하고 자호 거공자호 하는 일을 않는 것으로 자기를 수부리는 것으로 해야 할 것이고 그것이 두 번째 필수어이고 그 다음에 필수 다음 문장에 말하자면 그래서 약속 세 번째는 꼭 그를 뭐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잘난 척하지 말고 수그려야 자기를 약하고 속한다. 약이란 말은 죽인단 말이고 속이란 말은 뭐예요? 묶은단 말이고 낸단 말이고 그래서 절대로 자기 자신을 크게 똑똑하게 소리치지 마라. 저 지금 음성이 커져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항상 모실 때마다 느낀 것이 바로 뭐냐면 가까이 계시면서 광주향교 전교 하시려고 하다가 그 영부인 사모님이 돌아가셔갖고 결국은 전교 출마를 못하셨던 그래서 실제는 양교에 있어서 유림들의 이 수행자들한테 가장 겸손을 머금을 보이고 계셨던 분이 일사 윤장현 선생님입니다. 윤장현 선생님 이 얘기해 보십시오. 말하자니 큰 소리 절대 안 치신다. 이 중학교는 허신대로 하면 따를 것 아니니? 이걸 이제 신대규 선생님한테 보고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사 선생님한테 무사히 끝냈습니다. 전화를 드렸더니 그래 뭐다 우리 회장하고 마음들이 뭐다 화합돼갖고 이루어진 게 이렇게 원만하게 된 거 아닌가? 복 받을 일 아닌가? 그렇게 따뜻하시지? 공대에 있었네. 그래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습이 바로 뭐냐면 서서방으로 잘렸더니 전부 덮어갖고 안 깨지게 다 따뜻거리는 말씀을 하신 분이 제가 뵙기에 우리 광주향교 안에서 제일 따뜻하게 모든 사람을 다 감싸고 따뜻거리고 있는 양반이 바로 일사 윤장현 선생님입니다. 참 얼마나 기분 있는데 얼마나 행복하고 좋으셨는가. 이 어려운 일에 세상에 재단 선생님 못 오신다고 그래갖고 당황하고 있는 듯이 그게 한순간에 이렇게 다 화합된 것이 마음들이보다 더 과들이 있어서 그러네. 앞으로 사람 서원을 발전시켜서 공무원 선전을 한번 키워보소이. 그렇게 더 과어린 얘기를 말씀을 듣고 몸이 바사지다도 뜻 받들어갔습니다. 그 뜻마다 말씀 드릴 때마다 그분한테는 전화할 때마다 그 받아주시는 말씀이 적화가 넘치신다. 이것이 바로 여기에 제 느끼기로서는 교궁에 관해서 대조되는 겸공 예양의 대표적인 부분이 일사 윤장현 선생님이 아니신가 그래서 이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다시 그 다음으로 이어나가자면 그 앞에 있는 도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항상 줄이고 수그리고 그것이 약하고 속하고 속자는 묶을 속자니까 단속은 다 속자니까 자기를 과장하지 않고 그러니까 앞에 말하자면 교궁은 과장이고 단속은 자기를 겸손이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다 3번을 쓴 그 다음에 보자면 그래서 상상 언제나 그 말이에요. 고려도 자기적 문제와 차고 자기의 무엇을 내가 알도 못한 것인가 고 내가 뭘 잘못했는가 한 것을 항상 고려해 나가야 하는 것이고 거기다 4번을 쓰고 아까 이 교궁에 관한 내용이 다 여기서 대조가 되는 것이 바로 말하자면 이 겸공 예양의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심지 향타인 청교
마음을 비우고 잘라지는 내용이 훨씬 공손한 마음으로서 향 타인 남에 대해서 청조 학습 가르침을 부탁드리고 그 가르쳐주면 그놈을 배워서 배우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학담의 습이 익혀나가서 자기 것을 만들어야 한다. 이 짧은 두 줄로 써져 있는 내용이 교궁의 반대에 대한 겸양의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좋으니까 이런 문장들은 그래서 한 번씩 써갖고 책상 위에다 적어놔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을 다시 더 구체화시켰던 것이 이제 또 어떤 것이 그래서 고집 자기 견해적인 자기 생각을 견해를 고집하고 있는 사람은 회 불명백 사리 불명백 명백하지 않는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회는 영어로 말하면 윌사라고 하는 미래 조동사입니다. 하게 적혀도 말이에요. 회 사리 처리를 처리할 것이 어떻게 처리냐 불명백 잘 알지도 못하고 안치하면서 함부로 처리할 것이며 그 다음 거기서 1번 아까 여기 맞은 교금 반대 뜻 이제 겸양에 관한 반대 뜻을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 이위 시적인 자 이위라고 하는 것을 말하자면 자기가 무엇인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위 시 항상 옳다고 생각을 진짜 옳을 때 내가 하는 일 옳다고 생각하는 이위 시 자기가 옳다고만 생각하는 사람은 시적 있는 불회 통달 정의 자기의 집착한 것이 있기 때문에 관념이 정신 맥힙니다. 그래서 통달 정의의 감정이란다거나 이 이치에 통달하려고 하다가 보면 아까 자기한테 맥혀있기 때문에 자기 때문에 해 통달하는데 불통달 못하게 돼. 왜냐하면 자기 아잡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현금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정의에 있어서나 정에 있어서나 이치에 있어서 감정이란다거나 객관적인 판단에 있어서도 통달하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며 그것이 두 번째 아까 한 교궁자 입장과 겸양자 입장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는 오자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오면 그만 오자니 잘난 척한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한 사람은 불회 획득 성공을 얻어내기를 못하게 될 것이니라. 그까지 3번이고 다음 4번 다시 자과적인 그것도 한번 자오와 자과를 비슷한 것지만 다른 자오는 자기 내면의 자존심이 강해서 갖고 잘난 척한 것이고 자과는 바깥으로 자기는 잘났다고 하는 모습을 과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과적인 자기 자신을 밖으로 잘난 척하고 나타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타소득도적 일체 그가 여기 자를 다른 말로 인용하니까 그가 잘났다고 나 내속이를 대세운 사람은 그가 소득적 일체가 자기가 얻어왔던 모든 것들이 이 소득도적 일체가 더 불회보지 장구 보지란 말을 유지된단 말이고 장구는 계속이요. 그래서 오랫동안 유지되지를 못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 고집 유지하려고 억지를 써보니까 이런 겁니다. 여기 네 가지를 가지고서 바로 이 아까 말한 같이 경공에 관한 대조로 교궁에 관한 피해를 딱 대조해서 설명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목은 그 교금, 경공, 그 교궁하고 대조한 것은 앞에 있는 이 교궁 전체를 설명하고 있는 기구에 비해서 여기는 둘을 대조하기 때문에 승구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줄에 나오는 것은 승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풀어서 내세우자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교궁적 생각을 가지고서 신화를 관리했다가 실패한 중요한 사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태평천국의 난에 있어서 태평천국의 난의 지도자였던 이 홍수전이고
홍수전이 앞에 내세워놓고 뒤에서 장난쳐갖고 작전에 성공했던 홍수전이 앞에 나왔던 양수청이라고 하는 사람 얘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홍수전이 양수천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태평천국이 전체 청나라도 먹고 전 중국을 먹어서 중국에다가 바로 말하자면 예수님의 뜻을 받드는 새로운 천국을 세우려고 하는 계획을 세워놨던 것들이 바로 말하자면 1850년부터 1864년까지 15년 동안에 이루어졌던 태평천국난이라고 하는 전쟁입니다. 거기에서 다 잘 해갖고 지금 천국도 깨고 그 다음 중국도 먹게 생겼는데 왜 그것이 엎어져 버렸냐. 지가 공세였다고 생각하니까 천하 먹으려고 해갖고 저 잘난 지키고 지 기임만 받고 해서 다시 말하자면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태평천국 난이 그 후에 다 깨져버리고 그 다음에 뭐 있냐. 다시 말하자면 다시 중화민국 혹은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중국의 나라로 바꿔지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여기서 말하자면 43페이지부터 나오는 45페이지까지 나오는 이 2페이지, 3페이지에 거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좋은 상황이 마음만 모아졌으면 잘 이루어졌을 것인데 어째서 깨져갖고 다 죽어버렸냐. 근데 뭐이 바로 문제는 뭐냐. 하나 성공하니까 그런 거 갖고 교금하려고 해버리면 된다고 합니다. 내가 절대로 말을 조심해야 할 것이 중요한 문제는 0.73% 가지고 이겨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승리한 것처럼 해버리면 잘못하다 보면 새로운 시대를 엮어나가야 국민, 민족 대화로 기회가 그동안에 그런 공적 자기 패들이 잡아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에 가장 못된 놈, 이 앞집이 정권에 있어 악역을 해왔던 고남기 같은 놈을 제일 참모를 못해 놓고 보니까 일이 잘 되었습니까? 난 걱정스러워 죽었어. 이런 일을 생각해보자면 이 내용이 바로 태평천국에 이루어졌던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가지고 이상국가 맺자고 했던 운동이 하루아침에 깨져버린 이유가 뭐냐. 그것이 뒤쪽에서 잘난시키 했던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처음 공도 갖고 폼 잡고 다니다가 만세 받으니까 그 조합하다가 보니까 그 화합이 깨져버렸단 말이야. 그 화합이 깨져버렸던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말하자면 여기 41페이지 아니 43페이지 밑에 줄에 있는 태평천국이 이루어졌다가 깨져갔던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까지 있냐면 44페이지 제 밑에 줄까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과정은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쟁점 얼른 말씀드리고 가랍니다. 그 태평천국에 의해서 중국에서 일어났던 국민들 뜻을 받들어서 민족의 뜻 받들어가지고 만주족이 만든 나라한테 우리가 지금 쓰겠냐 그래갖고 태평천국 이론이 예수님 뜻 받는다고 뜻뿐만 아니라 이민족 원하는다는 뜻하고 결합이 되어갖고 그래서 쳐버린 것이 바로 태평천국군에 의해서 태평군에 의해서 바로 전 중국을 통일했던 청나라의 부대가 다시 말하자면 청나라 쪽에 있어서 이 청나라 군대들이 바로 포위되어갖고 태평군에 포위되어갖고 그 지도자가 향령이 죽은 내용이 43페이지 밑에 줄에 나옵니다. 태평군이 공파, 향, 남대, 영후 남쪽을 다시 말하면 남경까지 쳐들어가고 있는 저쪽의 청나라 군대를 태평군대들이 포위하고 남령을 깨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청나라 장군인 향령이 거기서 전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나라 군대의 주력부대를 깨버렸다. 그러니까 그 공이 누구냐? 그래서 43페이지 밑에 줄 좀 봅니다. 태평군이 거주 상정하여서 숫자는 높이 들고 우리가 승리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정이 모여 축하 정자죠. 정사 정축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청나라 죽여버린 거 우리가 천하 먹을 수 있다. 그렇게 승리감에 도취해 가지고서 그러니까 뭐냐 우리 승리를 이끌어왔던 위대한 동원 지도자. 그래서 그 단편에 나오는데 보자면 이 양수청이라고 하는 동왕을 앞세워 갖고 그 다음에 가송 태평군이 승리했다는 것을 노래로 승리의 합창곡을 부르고 그러면서 동왕이 이제 뜨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동왕인 양수청의 공적이다 그러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양수청 공적이 너무 세고 그것 갖고 양수청이 이제 공이 세서 사실상 태평천국을 이끌어왔던 홍수전이를 지금 몰아낼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이니까 홍수전이가 몸조심해가지고 자기는 딱 숨어버리고
모든 공은 양수천이한테 밀어놓고 자기는 공격 화살을 펴버린다. 그렇게 나니까 그것이 이제 44페이지부터 거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심지어는 이제 승리감에 덧취했던 양수천이는 무엇이냐 하면 저한테 찾아온 사람들마다 다 함께 그냥 만세를 부르게 하고 만세 부르면서 그 다음에 지는 높은 자리에 있고 지금 동항 동쪽의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하나 부하 직원인데도 불구하고 부하 있는 지가 홍수전이보다 더 앞서갖고 지가 언제든지 만세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부 다 온 놈마다 양수청이 앞서놓고 양수청 동항 만세 만세 하니까 전부 보니까 이것이 이제 자기가 아마심이 다 돌치돼 버리죠. 그래갖고 심지어는 홍수전이니까 추가로 홍수전인자로 미쳐다 놔두고 지는 국에서 홍수전이 지금 만세에 대참을 줘. 그래갖고 천황인 홍수전이가 동왕인 양수청이한테서 양수청 장군의 열 공로다 만세 양수청 만세 이렇게 그래갖고 자기는 뭐야 수업으로 이제 홍수전이 뭐라는 거 내가 해먹고 있었다 그 생각을 했다. 이 내용이 여기에 나오는 44페이지 밑에 줄까지 나오는 내용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 음모입니다. 그러니까 그 흐름을 다 잊고 있는 홍수전 입장에서 기가 막히지. 그래도 홍수전이는 아무 말 않고 어쩔 수 없지. 내 이놈아 네가 천황 앞에서 님 동왕이가 나보다 많이 보라 그러냐? 않고 아무 말도 않고 있으니까 이제 더 잘난치게 해갖고 이제 천하를 먹을 음모를 해. 그럴 때 때 두고 있다가 여기 바로 말하자면 그 홍수전이 그 신복이고 모든 공로를 다 담당하고 있었던 위창휘라고 하는 장군이 그 밑에 들어가서 작전 실패했다고 꾸지람 들으니까 또 가서 잘못했다고 비니까 그럼 받아준다 그래갖고 그놈을 처음에 쫓아냈다가 받아주니까 들어가서 그 밑에서 더 적극적으로 그냥 열렬히 환영한 모습을 취해갖고 그렇게 좋다 그래갖고 그 술자리를 주관하고 맡기고 온 사람마다 만세시키고 그러니까 네가 완전히 나를 믿구나 그래갖고 마지막에 가서 도취해갖고 어쩔 줄을 못 폼잡고 있는 양수청이를 여기 말하자면 위창이가 칼을 빼갖고 군중 앞에 죽여버려갖고 그 다음에 새로운 체제로 홍수전 체제로 다시 돌아가자 하는 역할을 만들면서 반대파 제거하는 과정들이 이게 써져 있는 것이 바로 말하자면 44페이지 내용이다. 이 내용은 이경은 이제 뭘 하지만 그때마다 작전을 써서 양수청이를 시켜서 양수청이가 양수청이 칼맞아 죽어버리고 위창이를 시켜서 야 반대한 놈들은 다 제거해버릴 테니까 우리 편에 붙으면 살려줄게. 그래서 전부 자기 편에 붙게 해놓고 그리고 와서 어정쩡한 놈들을 군대에 보내고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자기 패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나머지 패들 불분명한 놈들은 집회가 완전히 아니면 다 제거해버려요. 오늘날 만약에 새로운 체제가 0.73% 점수 이긴 것 같고 그거 갖고 자기 패 아니면 제거를 북토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 있는데 이게 다음 일이 깎아보다 생각이 들어요. 이 내용을 읽을 때마다 적어도 이 새로운 시대에서 진실하게 인치가 마음을 열고 해야 할 텐데 그럼 큰일 났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 뭘 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 것들이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이제 설명 그냥 줄여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창이가 완전히 처음에는 양수청이한테 붙어서 쫓겨났다가 거기서 친형을 받으니까 내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래갖고 군중 앞에서 저희는 땅바닥에 서서 밑바닥에서 새로운 동항을 위하여 만세! 그래갖고 양수청이 앞에 만세를 부르게 하고 그다음 숫자서를 도고 하니까 완전히 양수청이 이제 저놈이 이제 내한테 내 사람 되었구나 하고 계산하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도 다 그렇게 믿고 있는 동안에 그러면 잘못하면 너 죽으니까 조심해라 하는 얘기를 저 사람 죽으냐 그러면 홍수전이란 말이에요. 홍수전이 역사에 딱 맞아갖고 이제 이 정도 되면 어쩔까요? 실행해. 그래갖고 거기서 마지막에 술잔 벌리고 폼 잡고 만세하고 있는 동안에 칼을 빼갖고 양수청이를 위창이가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깜짝 놀래갖고 이제 승리감 도취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래갖고 이제 그럴 때 이제 홍수전이 부인이 남편한테 한 얘기가 반란 세력을 제거할 때 철저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언제 반환할지 모르니까 이건 뭔가 있나 어떻게 하면 제거하겠어 오라 해갖고 우리 편 단합대 한다고 뭐라고 반대판도 제거한다는 얘기를 전부 올려갖고 딱 죽여봅시다. 그래갖고 그 상황 속에서
요리 붙냐 저리 붙냐 상황에 태도 분명히 안 하면 칼바람 주고 자니까 다 붙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갖고 반대파를 딱 제거해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홍순위 체제를 완전히 회복한 것 같이 보였죠. 그러나 홍순위 체제나 양순위 체제나 그 다음에 그 태평정부 체제가 내부에 분란이 생겨버리니까 뭐요? 양쪽 수가 죽어버리니까 흔들렸죠. 그럴 때 중화운동 했던 진정한 의미에서 국민 지지를 받는 중화운동을 했던 새로운 중국을 만들자 하는 운동을 했던 선문선생님들이 쫙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지기편들이 싸우고 있는 동안에 진짜 상황을 예리 보고 있었던 근본 자세를 회복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패들이 싸워 모아갖고 만든 분들이 다시 말하자면 모택동이는 나중에 생겼고 장기석이를 중심으로 했던 황토공과 그런 중심으로 했던 패들이 중심이 돼서 전체 중국을 뽑으려고 만주족을 내세운 계획해버리는 하지만 새로운 중국 건국운동이 이루어진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또 큰 차원에서 여기서 설명 안 되지만 그래서 다 노려보면서 다음 단계는 또 한 번 해먹지. 그래서 음모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청나라 제거하고 중국끼리 모아라. 그러면 그 다음에 청나라 땅이 만주 땅은 딱 띄어갖고 앞으로 태평양 시대에서 세계 전쟁에 격주 전쟁의 태도를 만들어라. 그 준비를 했던 사람이 깜짝 놀랍게도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삼촌인 테오도르 루스벨트부터 준비된 것들이 나옵니다. 지금 이제 생각해보니까 아침에 책 갖고 나다가 갖고 왔는데 거기에 관한 내용이 자세하게 써져 있는 한국사 교재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를 특히 그것이 1902년부터 시작돼요. 그것이 영일동맹과 관련돼서부터 청전쟁, 노전쟁 이후에 이루어진 것들을 갖고 그때부터서 다시 말하자면 양쪽을 막 갈라놓고 싸움해놓고 그 다음에 앞으로 태평양을 중심으로 한 중국을 만주와 중국 본토를 갈라가지고 거기다가 영국과 미국에다가 일본을 넣어가지고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서 태평양에서 만들자 한 것들이 난 혼자만 내가 좀 떠든 것 같지만 어제 그 책을 다시 찾아보고 딱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책값이 얼마냐? 그것이 1,800원이에요. 1,800원인가? 1,800원 안 되겠어. 1,800원인데 2,000원인가 돼. 근데 그 책을 저하고도 우리 식구들한테는 그 얼마 안 것이니까 딱 사드려버렸던 바로 뭐냐? 그것이 한국사 실론 1, 2, 3권 3권이란 제3권이란 말이오. 그 안에 보니까 결국은 청일전쟁 다음에 노일전쟁 다음에 연결시켜가면서 그 다음에 전부 다 아시아 분화시켜가지고 태평양과 동아시아인 만주를 중심으로 한반도를 일반화돼 줘갖고 먹기로 했던 과정이 쫙 연결된 것들이 아주 자세하게 싹 설명되어 있는데 아무도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는데 그것이 테오도르 루스벨트로부터서 프랭클린 루스벨트까지 연결된 척이라는 것이 그가 딱 나오더니 세상에 내가 왜 가방 무거운 게 안 갖고 왔단 말이야. 글로 말미암아서 미국이 새로운 시대, 조선을 일본이 먹은 다음에 새로운 시대 태평양 기백체계의 상황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바로 그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양반이 누구냐 그러면 일곱 평전을 쓰셨던 양반. 책 사갖고 와서 드랍니다. 거기에서 아주 자세하게 합스가스라 미락을 지시한 사람이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삼촌인 테오도르 루스벨트 대통령이라는 사실과 그 전에 그 일을 말하는 놈 대통령 암살시켜버린 사건까지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건 되면 그놈만 갖고 써먹고 홍보해버리는 그 앞뒤로 서고 있는 한국에 있어 조중동 같은 언론들이 근본 자료를 결정도 안 갖추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까먹는 게 되고 있는 것이다 하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래서 실은 새벽에 제가 그 책을 다시 읽어보면서 모험의 세상에 좀 새로운 차원에서 우리 분들 끄떡이 해야 한단 말이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딴소리만 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그런 정도 의식들을 갖고 대통령 나온 사람들이 국민들한테 관심을 불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생각을. 그래서 한영호 선생의 쓴 한국사실론 2, 3권을 고대사, 중세사 그리고 현대사 연결되는 것은 그렇게만 말고 우선 필요한 것들은 현대사 제3권만 아주 쉽게 보고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담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홍수전이가 만들어내서 이상국가를 서구화된 이상국가 만들라고 했던 것들은 그 후에 다시 중원을 중국인에서 회복해야겠다고 생각을 가졌던 손문에 의해서 엎어지게 되고 손문을 받들어가고 예술로 일어났던 두 개의 손문의 두 아들들이 제자들이 하나가 장개석이고 하나가 모택동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개석이고 모택동이가 하나는 사회주의 이론이고 하나는 민족주의 자본주의 이론이고 둘이 싸우는 것을 결의 형제를 시켜가지고 너희들이 싸우면 중국이 갈라진다. 그래서 단합시켜갖고 그 중국을 두 개를 결속시켜갖고 이념적으로 완전히 원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을 절대로 안 깨지게 지금까지 만들어갖고 그래서 결국은 대만이 그냥 미국 밑으로 들어가려고 발버둥을 쳐도 절대로 미국을 못 들어가고 그를 못 떠나게 된 얼른 보기에는 장개석이한테 모택동한테 붙어있는 것 같이 보지만 중국을 못 떠나게 된 중국 공동체에서 네가 벗어나면 안 된다는 풍토를 만들었던 것은 바로 누구냐 그럼 손문이고 그 다음에 6.25 난 다음에 1950년에 6.25 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만주로 확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손문 선생은 1949년에 그 자기들을 중국을 통합시키는 중국 인민군 체제를 조직해서 만약에 외세가 쳐들어왔을 때 막아야 한다. 절대로 한반도 전쟁이 만주로 확정돼서 안 된다는 얘기를 갖고 모택동이를 설득시키고 장개석도 설득시키고 그런 상황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것들이 바로 어떻게 보냐면 이 조그마한 책을 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뜻으로 보자면 즉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지잘난 시기 해갖고 아까 자긍심 갖고 자기 주도권 잡으려고 하다 보면 자기 소화적 체제를 만들려고 하다 보면 대국을 잃어버린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계 승에서 나오는 43페이지부터서 44페이지 쪽으로 들어오는 내용의 해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미암아 여기서는 설명을 안 씁니다만은 이렇게 말미암아서 바로 그동안에 큰 꿈을 가지고 출발했던 그러면서 절반하면 중국이 바로 근대화되니 서구가 된다고 생각했던 그 홍수전이를 중심으로 했던 태평 정국이 하루아침에 일장춘몽이 돼버리고 그리고 나서는 다시 중국은 그 후에 열강에 의해서 갈라진 체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태평천국 깨지고 손문이가 중화민국 만들라고 그 신해혁명을 만들었던 것이 1912년 12년 신해혁명에 의해서 중화민국을 개창을 했지만 중화민국 만들자마자 그때부터 결국 열강이 전부 침략해갖고 무슨 상해부터 먹지 홍콩 먹지 어디 먹지 만주는 러시아하고 짜가지고 먼저 뜯어가지 이와 같은 내용들이 전부 다 대만 또 일본 뺏어가지 그런 상황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그동안에 오늘날에 있어서까지도 중국이 통일된 중국으로서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거대한 하나의 공동체 국가체제가 이루어지기까지는 그 안에는 짜실하고 있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열강에 있어 침략과 작업의 내용이 되었던 것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여기까지가 지난번에 했으니까 줄여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뭐냐 그럼 43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줄부터 시작해서 44페이지 제일 밑에서 둘째 줄까지 이 대목까지가 바로 말하자면 교궁의 정신에 반대되어지는 예양 그 다음에 겸공정신이어야 하는데 다시 말하면 기승에서 말하면 겸공예양하지 않고 다시 얘기했던 대로 교궁으로 돌아오던 풍토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일으킨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여기 말하자면 기승, 승부의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승이란 말 아무 짓지만 저는 편을 말씀드리자면 승의 내용은 43페이지 밑에서 4절째 줄부터 교공의 반대는 겸양이다. 그 겸공하고 대조된 설명을 할 때 겸공을 설명을 한 것이 아니라 교공을 가지고 해왔던 것 중에 제일 큰 위대한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운명을 뒤집어 바로잡으려다가 놓쳐버렸던 원인이 뭐냐. 쉽게 말하자면 태평전국과 같은 세계 운명을 중국을 다 먹으려고 했던 것도 홍순이오고 양수청이오고 누가 주도권 잡냐 한 것 때문에 그거 이제 다 깨져버렸다 하는 얘기를 다시 말하면 교궁이라고 하는 잘난 치키고 주도권 잡으려고 눈이 삐져갖고 떠들고 다니는 패들은 어떻게든 하늘을 두고라도 성공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저는 감히 말씀드리자면 오늘날 이런 상황 속에서 0.73% 가지고 주도권 잡았고 반대파 제거라는 운동을 하면 한국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생각이 들어서 이 생각을 버려야 할 텐데 바로잡아야 할 것인데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것이냐. 잘난치기 하다가 보면 망한다는 대목을 갖고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44페이지 밑에 제일 밑에 줄에 있는 상서는 하지만 서전을 말이죠. 서경에서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기 상서에 얘기한 대로 잘난치기 하는 것이 가득 차면 다 깨진다 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을. 그래서 여기 말하면 44페이지 제일 밑에 줄 상서라고 써져 있는 부분은 앞에 있는 부분은 43페이지 밑에 줄에 태평천국하고 관련돼서 교궁 얘기했던 것을 앞에를 기승이라고 한다면 여기 44페이지 밑에 줄은 기승 전주라고 보자 말이야. 그래서 기승 해놓으면 이것에 대해서 반대 대직과 대조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알아야 할 것은 기와 승까지는 지편이고 전 붙여서는 대조되는 것이죠. 특히 그래서 중용에서 중요시 해야 할 문제는 기하고 승은 이것은 두 개는 지평입니다. 승하고 대조되는 것은 뭐예요? 이것도 다른 차원에서 승을 하고 깨버리는 것이 바로 뭐냐면 정이다. 기승전. 그래서 전하고 승과 딱 대조가 되어짐으로 인해서 합쳐가지고 논리적으로 하면 정반 해갖고 이루어진 것이 결론이 합이라고 말합니다. 합이 결이다. 이것이 바로 논리학의 상담론법인데 이 논리학의 얘기라면 정반 합이 이것이 바로 합이다. 그럼 합은 뭐냐? 적어도 동양 논리에서 꼭 알아야 할 것은 기승 열마 하고 지금까지 주로는 바로 뭐냐면 초기에 있어서는 옛날 고대나 중세까지 있을 함 지금까지 중국에서 기본적인 유리가 말하면 유리가 맨 주장하고 지기편만 강조해왔단 말입니다. 이것을 대조해갖고 갖고 있는 모순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설명은 특히 말하는 서양에 있어서 칸트 이후에 나왔던 해계 이후에 나왔던 변증법이라는 부분을 갖고 깨져버리게 된 것이 이것이 말하자면 기승과 전이 와서 이것을 연결시킨 것이 이것이 바로 말하자면 변증법이라고 합니다. 요 변자는 일본 사람들이 쓴 변자고 불아. 여기 그 말씀이냐고 불아 저기야. 변증법이라는 것을 위해서 요것은 요것대로 지주장만 한 것인데 두 개를 합쳐가지고 통합시키는 것이죠. 이 변증 이론이 솔직히 말하면 변증 이론이 서양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동양 학문이 발전했죠. 또 신학문 한다고 하지만 지금도 우리는 꼭 서양을 배경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양쪽 공존자로서 말은 하고 있지만 서양 그 생각은 깊이 본체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동양 사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 근본은 체제 추정을 못 하는데 특히 이제 칸트 이후에서 철저한 비판 철학이 들어오니까 서양시장 모든 체제가 다 깨져버리잖아요. 기독교도 다 깨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까지 기승은 지기대 이론이고 전이라고는 다른 대조된 다른 이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전의 근본 방향이 뭐냐면 지금 체를 본다면 이러면서
이런 비판 입장, 동서남북에서 비판 입장들이 다 붙어가지고 이 체의 내용이 좋은 거 나쁜 것을 다 밝혀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체에 관한 이론이 충실해지고 수정되어 있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체를 중심으로 봤던 것을 지금 폐 중심으로 봤던 것을 기승까지라고 본다면 전에 의해서 바로 요 밖에 있는 놈들이 다 모아갖고 안에 있는 본체하고 대조돼버린단 말입니다. 요것들이 다 붙어갖고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이 대조해서 싸움은 형식을 취해다가 통합이 되어버린 거죠. 그것이 정반 합에 있어서 다시 말해 변증이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변증이란 말은 이 자체가 예산 이선생님 요거 자체에 있는 모순 말씀하셨지만 어제 모순 대목들은 다 지적해갖고 그럼 모순 죽이기 위해서만 아니라 여러분 모순에 의해서 살아가는 조정해내는 과정으로 만들어진 것이 변증입니다. 변증 논리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세계는 새로운 세계 한국 체제를 만들었고 변증 논리 체계를 완성한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막스 베버라고 하는 지식사회학 체계를 정립한 사람이다 말입니다. 그 법사회학, 지식사회학, 사회학이라는 논리 체계가 옛날 동에서 안 나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지식사회학 체제가 내에서 다시 말하는 변증법에 막스 베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이 오늘 실현받은 세계를 통합시키는 논리를 만들어내게 된 것이고 막스 베버에 의해서 이루어진 통합 논리가 오늘 제일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수정시켜 새로운 자본주의와 플러스 혁명주의하고 싸우면 하려고 했던 것들 다시 통합시켜가지고 자본주의를 수정해서 자본주의와 이 복지주의를 합쳐서 살려나가자 하는 이론을 만들어져갖고 새로운 이론을 대두한 것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칼 마크스 자본론이 새롭게 말하자면 자본가와 노동자의 통합을 통한 공동결정, 공동화합의 이론으로 세계지수라는 이론을 만들고 그 이론을 사밀슨이라고 하는 미국 경제학자가 다 받아들여갖고 그것을 사밀슨이 자본주의 입장에서 볼셰비키를 다 철쭉이 한다는 종류의 이론을 달리 받아들여가지고 수정해서 통합시켜야 한다는 이론을 써버렸기 때문에 그 이론을 다시 말하면 새로운 변증법 이론을 받아들여갖고 경제학 이론을 다시 써. 그것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사밀슨 에카데믹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된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그 얘기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칼막스를 받아들인 사밀슨이 미국 경제학자요. 사밀슨이 이론 지금 공부해야 할 것이니 이 사람들 잘못하면 우리가 저쪽 했는 사람들 사밀슨 이론 그 속에 칼막스만 나오면 지금 공산당으로 몰아갖고 지금 본 사람이 유치단 말이에요. 이번에 집권에 대한 소관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점에서 어떻게 보자면 그것이 가야 할 세계적인 흐름의 시대의 깃들인 이론이 우리한테는 적용없구나 그런 느낌이 납니다. 많이 엇나갔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는 무엇이냐 양쪽 여론을 몇쪽 장점 단점 서로 죽이기 이론은 아니라 다시 말해 0.73%에서 누가 이겼냐 졌냐 문제가 아니라 이 이론과 저 이론들을 통합해서 좋은 점을 받아들이고 나쁜 점은 통합 수정해야 한다는 논리가 오늘 현재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우리나라 경우에서는 지금 세상 0.73%가 이겼냐 졌냐 하고 잡혀서 말입니다. 그럼 이 나라 살 것인가? 그 짓거리를 갖고 지금 붙어갖고 거기 따라다니고 있는 제일 못된 짓거리 한 놈 중에 제일 못된 짓거리를 이야기 앞에서 했던 그래갖고 박근혜한테 붙어갖고 이명박에 붙어갖고 못된 짓거리 사고가 생겨갖고 하던 놈이 지금 또 제일 현모가 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유치한테. 권영식가요? 누구요? 권영식. 그런 것들이 붙어갖고 앉았으니까 이 나라 앞에가 내가 보기 전 솔직히 말해 깜깜이 죽겠죠. 제일 먼저 그런 놈 새끼들을 빡빡으로 뜯어. 너 나가 새끼야. 새로운 시대 되었으니까. 너로 인해서 두 사람 저기 윤호고 여기 이호가 통합해서 장점 발견해낼 수 있는 거거든. 너 같은 놈 새끼가 있으면 넌 이감만 붙이고 있기 때문에 다 우리 민족 깨지 않냐. 그 생각을 하게 되는데 현재 이감만 붙이고 거기서 지 산문만 빨아먹으려는 놈들이 수없이 많다고 말이야. 그 풍토를 이감 붙이는 것들을 통합시킨 논리로 가는 것이 기승하다 전을 승과 전을 쌍붙이는 체제가 아니라 통합시킨 방향으로 가는 새로운 변증법 이론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가 의미다. 이런 입장들 연구에서 키워나가야 할 센터가 우리 한국 사상의 센터가 돼야 할 것이 우리가 하나면 학회랄까 이런 큰 꿈을 한번 만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는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그런 뜻으로 보자면 여기
밑에 있는 44페이지 나오는 상서 부분부터서는 바로 장점을 보고 단점을 보고 해서 통합시키는 화합에 관한 방향을 제시한 방향으로 하고 있는 것이 기승에 비해서 44페이지 이하에는 이름을 붙이자면 전이라고 했던 요 44페이지 이하를 전이라고 했던 전자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간자는 전이라고 했던 방향으로 이제 설명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여기 중용 교과서에서 우리한테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 내용 이제 다시 44페이지 제일 밑에 줄 보겠다. 상서는 서전입니다. 서전에서 말하는 바 서전 상서 중 만초손 만 가득 차면 초손 이그러지게 깨지게 만드는 것이고 불을 쳤다니까. 그리고 겸수익 겸은 겸손한 것은 뭐냐 겸손한 게 줄이기 때문에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수이 더 많이 모아들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두 개는 만과 겸을 대조해서 만은 찬란치게 하고 겸한이 넘치면 자기가 깨질 것이고 거기에 비해서 겸손해갖고 더 줄여들면 여기 수익 모아들게 되는 것이다. 이런 구절이 상서에가 있다. 여러분을 기초로 해갖고 상서에 있는 만초손하고 겸수익한다는 문자 문구를 통해서 야, 시시설, 불, 장광. 그래서 장광은 장광 버티고 키울 장자고 광차는 말하면 미실광차니까 주장을 거짓스럽게 내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만하면 깨지니까 겸해야 한다. 이것을 가지고서 여기서 바로 우리가 상서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 더 이상 이 과금하지 말라 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시시, 설, 불, 장광 너무 지나치게 자기를 과시하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상서에서 그래서 상서가 가르치고 있는 것은 만 그다음에 겸 그다음에 세 번째로 보자면 그래서 이 장광에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그 상광을 3번 쓰다면 그 다음에 불차만 자기가 잘난치기 만찬 참아라면 자기 나는 다 됐어 이제 공부 더 안 해도 돼. 그래서 자기 만족시켜버리는 것에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거기서 불차만 4번 쓰고 그다음에 인재 그럴 때 사람이 비로소 능유 소 수익 그럴 때 비워놔야 그곳에 사람이 무엇인가 받아들이는 바가 있는 것이다. 그 능이 비워놔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상서 쪽을 설명하기 위해서 번호를 쓰자면 44페이지 제일 밑에 첫째 줄에 나오는 만하면은 소손하고 거기다 1번을 쓰고 겸하면은 수익하고 이걸 겸하면 자기를 숙이기 때문에 그 빈 부분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다. 그 구절에 따라서 야, 시시, 설, 불, 장광 너무 과시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그다음 불장광 쪽에다가 3번을 쓰고 그 다음에 불차만 자기가 만족시키고 자기가 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방종 생각해서 해서 안 된다. 그래서 4번을 쓰고 그래서 그렇게 될 때에 바로 뭐다 인제 제자는 제주자 비로소 제자입니다. 그럴 때 사람은 비로소 능유 소수익 받아들이는 바가 있게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여기 말하자면 전구에 있어서 기승전의 전의 결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 기승하고 달리 전에서 보자면 두 개를 화합시켜 가지고 조절하는 내용으로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특히 요새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조카 부탁한테 이해하고 싶고요. 이제 기승전으로 나누는 단계를 방법론자를 쓰고 거기다 하고 싶은 얘기를 너무 과장해버리면 뭐예요? 아까 얘기 장광이 돼버려. 장광하지 말고 딱 그것만 절도 있게 이를 전개해 나가면서 겸허한 마음으로 결론을 항상 내는 방법으로 여기 이를 전개하면 자네 그렇게 그러면 항상 잘했다 생각이 들어서 이 얘기 설명할 때 내가 부탁한테 이름을
기승 다음에 성하고 전을 연결시켜가면서 두 개 조화시킨 방향으로 만들어라는 얘기를 항상 하고 있는 것은 일부러 마음 먹고 있다 해야겠다 생각해서 문득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45페이지 쪽으로 들어가서 조금만 더 하고 실랍니다. 일개 겸허적 이는 필연 능구 박체 중장하고 용이 충실자기하고 그래서 환회 자각지 개과 종선하고 그래서 재고 자기력 수양하고 그래서 병 능득 병능득도 별인적 존중이다. 그래서 앞에도 5개를 나눴던 시 여기도 5가지 항목을 짧은 단어로 연결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말하자면 또 다시 앞에와 비슷하게 분석을 해보자 합니다. 그래서 45페이지 제 첫째 줄에 나온 것을 보자면 앞에 있는 것은 44페이지 밑에 줄에 있는 것을 내가 만하면 손하고 이 겸하면 이하고 그 번호 쭉 썼죠.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서 써봅시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일개 겸허적이는 겸손한 사람 입장에서 앞에는 잠하는 사람 입장에서 설명해 준 것이라면 겸손한 사람 입장에서 설명한 것으로 나와서 5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겸허적이는 필연 능구 박체 중장하고 반드시 꼭 박체 널리 받아들인다. 겸허하기 때문에 안목이 넓으니까 받아들인다. 중장 중년 무리중자니까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낮춰서 보니까 다 보인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박체 널리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1번이에요. 그 앞에 보도가 다 내려온 거죠. 두 번째 그다음에 용이 충실 자기 그래서 장점을 받아들여갖고 는 뭐예요? 용 써먹었단 말이에요. 이 충실 자기를 충실하게 채우는 데다 써먹고 자기를 충실하게 한 데다가 나무 장점을 쓴 것이고 거기다 2번을 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자면 환는 돌이킬 환자 다시 환자예요. 환회 자각지 개과 종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나아가서 자각계 자기 스스로를 살펴가지고서 자각지 개와 자기 잘못을 고쳐서 종선 더 좋은 방향으로 따를 종자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고 보다면 장점 받으다 보면 뭐예요? 자기한테 다시 돌아와서 자기를 살펴서 개과 종선 자기 잘못을 개과는 과오예요. 잘못을 고치고 좋은 방향으로 따라간다. 그것이 3번이다 그 말. 그런 다음에 그 개과 종선하고 나면 그 다음 뭐예요? 재고 자기적 수양 그놈을 자기 전체다 넣어서 자기 풍토 체질을 바꿔버린다. 그래서 재고 자기의 체질을 바꾸는 데다가 수양하는 데다가 재고 능력을 높이는 것이니까 재고예요. 그래서 재고 자기적 수양 자기 수양을 한 걸음 더 높여나가게 된 것이고 그래서 4번을 쓰고 그러다가 보면은 병능득도 그럴 때에 바로 이와 따라서 정자는 더불어 말 따라서 득도 별인적 존중 그 자기가 고치고 바꿔나가고 하는 모습을 수행하고 있을 때 여기 말하자면 별인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 저렇게 열심히 하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감동해서 칭찬했다고 한다. 마지막 부분이 자기만 고쳐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개선됩니다. 그래서 병, 능, 득도 거기다 5번을 써보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 별인 남들의 존중을 또한 능히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이 마지막 시간대에 굴려야 그 잘 들어간 것이요. 그거 중요한 것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앞에 있는 대로 상세에서 나왔던 것은 내가 문장을 번호를 시켜서 1, 2, 3, 4, 5로 했다면 이건 다시 한번 상세 내용을 가지고 전투로 설명한 것이 겸허한 사람은 나무 장점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고 그것을 어디다 쓰냐 자기를 충실한 데다 쓰는 것이고 다음 세 번째로는 그러다 보면 자기 잘못이 과오가 느껴지고 자각되어져서 종선 종선이라면 선으로 따라갔다 이렇게 고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 그러다 3번을 써서 그러다 보면 그 자기 수양의 인격이란다는 능력 개선이 수양의 계고 능력을
이 능력을 높이는 것이니까 제보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만 좋아진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들 사회에 인정도 받고 화합도 이루어진다. 근데 마지막 부분이 바로 중요한 거단 말이에요. 병, 능, 득도 변인적 존중. 옆에 사람들이 그걸 알고 그 사람들 그래 좋네. 내 생각에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지난번에 이루어졌던 0.73%라고 한 것은 차이가 아니라 그 정도에서 둘이 마음 털어놓고 묶어야 결합할 거 아니냐. 그 대목을 설명하려고 동해물과 백사이 말보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도와주고 계신데 바보 병신들은 그것은 모르고 지향점만 갖고 주석 뺏으라고 한다고. 이런 대목을 갖고 생각하자면 요 대목에서 짧지만은 44페이지부터 45페이지로 들어왔던 아까 이 기승 전구로 설명했던 것들이 바로 말하자면 아까 얘기했던 교근과 그 다음에 경영과를 합쳐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통합을 시작하고는 논리 문제를 제기해보는 것이고 그것을 구체화시켰던 것들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먼저 다음 시간에 좀 쉬었다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이렇게 분석적으로 보자면 잔소리인 것 같지만 다시 또 분석해놓고 모으고 보면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지금 새로운 재창조를 한 것이야. 그것이 뭐죠? 창조적 변수 자기가 창조한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 그런 공부가 아니냐. 넌 맨날 이거 막 그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섞어갖고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 그러려고 해도 꼭 찬성이가 많으냐고 죄송합니다만 저거 직접 마음속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봉사하고 싶어서 한 것이니까